지금 방금까지 빙신짓을 하고 와가지고 역시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아주 정신없네요. 아니 뒷문을 저기 화물칸을 따고 고속도로까지 들어왔네. 와, 옆에서 자꾸 빵빵거리는데 왜 그러나 했네. 근데 자, 정말 힘들 때 아주 가끔 이러는데 머릿속도 복잡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영상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까 거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미국 지수가 일단 다시 빨리 시작해보면 미국 지수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생각보다 견조해요. 박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등을 좀 주네요.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 그 시사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고용지표하고 실적 실업 청구 수당, 그게 확실히 고용지표랑 GDP가 아주 나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어젯밤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고 아직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건 환율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내려갔어. 환율이 지금 거의 어제 요즘 기준으로 막 1320원 15원 이랬잖아요. 근데 1297원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환율에서 이 정도면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정도면 진짜 환율에서 엄청난 우리나라 굳이 따지면 종목별로 따지면서 거의 상한가 이상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파괴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라든지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이래서 붙고 있구나. 약간 그러기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환율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기름값도 이제 $140, $130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은 주가가 다 반영을 했고,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만 남았는데, 일단 생각보다 고용이 괜찮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제부터 고용 매크로 지표 이런 것들입니다. 실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마소는 나왔죠. 그런 데가 이제 큼지막한 데가 막 실적 발표하면서 지수에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은 좀 환호를 하게 만들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쳐다보실 줄 알아야 돼요. 좀 쳐다보시면서 미국 입장이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근데 요새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중국 의존도가 좀 떨어지면서 세계화로 좀 다변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격변기를 또 한 번 더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계기를 얻고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내리면서 좀 약간 선진화된 그런 느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찌 보면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공매도 그 얘기, 삼성전자 등등 공매도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동영상들이나 이런 거 애널들 내용 들어보면서 보니까 일단 재료가 31일인데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공시 기준으로는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31일이면은 일요일인데 29, 30, 31일 일요일이거든요. 31일 전까지 공시를 해야 돼요, 현대건설이. 근데 이게 공시가 일단 뉴스가 뭐가 있을라나? 차트 얘가 무슨 뉴스가 있을라나 좀 모르겠네요. 이런 국내 수준 뉴스도 있지만 뉴스들이 좀 중요한데, 건설주들이 지금 주가가 엄청 힘들어요.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바닥에서 거의 이제 전고점까지만, 그러니까 바닥 박스권까지 이제 좀 올라오긴 했는데, 현대건설의 이 부분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제 하나솔루션 같은 느낌으로 일단 네옴시티 관련으로, 사우디 관련으로 실제 더 라인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밀 유지 계약이라고 그걸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무근까지만 안 나오면 약간 기대감이 있지 않나? 근데 현대건설에서 그런
계약자와의 무슨 사정에 의해서 밝힐 수는 없으나 뭐 협의 중에 있음 막 이런 식의 공시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의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어차피 테마주를 봐야 되니까 제가 히림을 안 놓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요. 히림이나 뭐 저 건설주들이 이제 하겠죠. 근데 히림이 어제 이상하게 밀었단 말이에요.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밀 때 음봉이 하나 더 뜰 수도 있어요. 21건까지 올 수는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 히림을 어제 성일아이텍 매매한다고 시초까지 거의 다 날렸는데 운빨로 이제 막 밀길래 종가에 다시 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항상 챙기고 이렇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밀릴 때 좀 다시 사고 그런 매매 스킬은 죄송합니다. 겨우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네옴시티 관련으로 내용이 어느 정도만 나와줘도 이제 파동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 자리라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우디 쪽에 이제 사정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좀 멀긴 머는데 이 사우디 정세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빈살만 왕세자가 구간권을 아직 완전히 받지 못하다 보니까 후계자 경쟁에 있어서 완벽하지가 않다는 막 그런 인사이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우디를 왕정을 완전 굳히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네옴시티거든요. 네옴시티하고 문화혁명. 그러니까 제가 사우디발 재료는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주식 입문했을 때부터 이제 카니발과 함께 이제 SNK까지 해가지고 막 몇 년 동안 사우디하고 같이 함께 해왔는데 제가 이제 일하는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발 뉴스들은 재료들은 일단 가짜는 거의 없어. 가짜.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상 워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 국군을 걸고 지금 자기의 운명하고 나라의 국군까지 걸고 진행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옴시티라든지 더 라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건물 그건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말도 안 되긴 해요. 뭐 건물 한 채가 쭉 이어져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어져. 그러니까 그 길이로 따지면은 500km에 그러니까 500km가 아니고 150km에 가까워요. 그 건물 하나가 그러니까 양옆으로 해갖고 두 개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네옴시티 더 라인 한번 검색해보자. 카카오에서 검색하는 게 좋으니까. 네옴시티 더 라인. 요거는 옥사곤이라고 그래갖고 세계 물류센터를 짓겠다 요거고, 요것도 네옴시티의 하나의 그거고. 이거 제탄데. 뭐지? 요건데요. 여기 170km. 건물 하나가 이게 쭉 일자로 이어진 게 건물이야, 건물. 양옆으로 해갖고 양쪽으로 해갖고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이게 저깁니다. 주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세 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건물인데 막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래서 어마어마해. 막 거의 층도 막 거의 엠파이어 빌딩이라니까 500m 뭐 이러고 뭐 엄청나요. 엄청난데 여기 현실성이 없는데 여기에 일단 사실상 현대건설이 어쨌든 거의 수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계약 비슷하게 해놨어. 그래서 그거를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점점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우리는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게 1300조가 든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히림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런 약간 갈 듯 말 듯한 마지막에 개미가 털 듯한, 일단 공시를 하면은 내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막차에서 막 기대감 뿜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털어내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조금 약하게 턴 느낌이 있는데 확 깨갖고 21선까지 깼으면은 더 완벽했는데 조금 그런 면은 좀 있지만 어쨌든 좀 약간 개미 털기 같은 느낌의 거래량 죽은 음봉을 오일선 이탈하는 음봉을 또 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그 제로적인 측면도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보면 현대건설의 차트를 요즘 공시 막 요즘 공시 메타잖아요. 공시 메타, 그러니까 실적 메타잖아요. 근데 2등주인 아니 뭐 3등주 봅시다. 우선 프루지오부터 볼게요. 대우프루지오, 대우건설 보면 차트가 더 엉망이야. 이렇게 막 작살 나고 있어요. 근데 대우건설은 좀 악재가 떴습니다. 그 실적 악재인지 뭐 그런 게 떠서 그렇고, 그 뭐야 GS건설도 보면 GS건설이 2등주, 얘도 바닥에서 이런 식 건설주들이 막 기어요. 바닥에서 기고 있어. 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거다라는 그 컨센서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현대건설만 조금 고점에서 밀렸지만 되게 탄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잖아. 고점에서 그 건설주 다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린 것 같은데, 워낙 그러니까 항상 이런 대장주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나마 해도 대장주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엊그제 JSND라고 나온 애가, 얘가 이렇게 그 슈팅봉이 나왔었잖아요. 얘는 그 GS건설의 그 소형 회사, 소형주 회사.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그 실적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재건축 막 그런 거 하면서 실적이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재건축도 대단지가 아니고 약간 그 건물별 재건축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작은 종목들 위주로 공부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너무 대형주만 하시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들 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의 약간 이 차트적인 약간 느낌, 요즘에 공시 메타 요런 거 생각해 보니까 재료도 거의 임박해 있어 일단. 근데 악재가 나올지 호재가 나올지 모릅니다. 오늘 만약에 현대건설이 밀리면 이거 악재구나 하고 그냥 빨리 던져야 돼. 장 마감 끝날 때까지 그 홀짝으로 보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우디발 재료는 거의 거짓말이 없고, 지금 빈살마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쪽은 무조건 지금 어떻게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거를 네옴시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상당하게 이런 건설 쪽에서 어쨌든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런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 건설 쪽에서 어마어마하다고요. 중국하고 요즘 중국 것도 있고, 사우디 쪽은 또 중국을 좀 좋아해요. 아까 보니까 살짝 지나가다 보니까 화웨이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차트도 미묘하게 좋아 상대적으로. 그리고 공시도 재료도 남아있어. 그러면서 세력주에서 갑자기 잘 양봉 쭉쭉쭉 뽑다가 적산병 이렇게 뽑다가 이런 식으로 적산병식으로 적산병까지 아니고 약간 추세를 올려간 이런 거 뽑다가 갑자기 추세 이탈하는 그 오일선을 이탈하는 봉이 툭 터졌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쪽에 한번 오늘은 좀 집중을 해봐도, 그러니까 장 막판쯤 되면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미묘하게.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는 매수를 안 하셨으면은 시가에, 그 개파라 가면 시가에 좀 사시고, 요 21선 근처인 뭐 대략 8,500원, 8,450원, 8,440원, 뭐 50원 이 정도에서 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손절은 요 아래 꼬리 여기, 요 아래 꼬리 여기 121선 이탈하면 그냥 크게 보죠. 크게 요놈 요렇게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 붙었던 요놈 8%짜리 요거에 일단 그 시가를 이탈하면은 8,275원인데 여기에 자동 손절 걸어놓고 한번 일단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히 여기도 있네. 요 강한 종목에 약간 그 기준봉에 요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여기 중심선도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라인들 참고해서 8,300원 좀 밑으로 8,280원 뭐 이런 데 깨지면 손절을 좀 하고 그렇게 잡고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히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데 조금 이번 거 아니더라도 길게 보면은 종목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붙었고 2,600억이면 요새 괜찮거든요. 그 후에 그러니까 좀 위에 꼬리 3개 달린 마세라티 저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재료 차트 뭐 대금은 뭐 이렇게 대금도 많이 붙었던 그런 종목, 그 히림을 조금 더 이렇게 음봉에 실망하지 말고 좀 더 봐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네옴시티 공부해보고
사우디 왕세자가 정세상으로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만약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은 사우디 왕세자 거의 뭐 퇴출당하거나 암살 당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막 그 정도로 국운을 걸고 있으니까 그 후계자를 사실상 강제로 그 사우디 빈살만 이거 가끔씩 배경 지식으로 좀 보세요. 슈카월드의 이 사진 진짜 웃기네. 근데 이때 바이든이 가서 네옴시티 관련으로 증상 못했지만 네옴시티 관련으로 뭔가 한 것 같아. 이런 거 검색해 보면은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관련으로 좀 내용도 좀 봐보시고, 아람코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람코를 IPO 하면서 이때부터 다 계속 시작된 거예요. 아람코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봐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도 확인해 보고, 저는 SNK하고 그 카니발 이런 거 매매하면서 이 빈살만의 뭐 진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의 약간 그런 성향을 좀 알아가지고 좀 더 약간 치우쳐서 해석하는 면이 좀 있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쪽에서 약간 공시 쪽도 있고 실적 부분도 약간 저 수주 얘기 좀 나오면서 어떻게 좀 반응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 7월 마지막 날 돈 많이 버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